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6월 21일 시장을 점검해보고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팔자에 이어서 870선이 후퇴가 되었고요. 개인만 홀로 2,8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운수장비 비금속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밤에 파월의 청문회가 있죠. 매파 발언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내일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수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21선을 강하게 하락을 했죠. 21선 밑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61선 지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드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은 여기서 보면 앞전 정고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내일 상승을 하면 어제가 기회였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아직 21선 위에 있긴 한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 빨리 하락을 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보다는 불안한 감이 아직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뭐 코스닥 시총을 이끄는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징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 테마 관련주하고 교육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S트래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위에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디스플레이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유플러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 생태계 확산해서 300슬라가 보인다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고요. 리비안, GM4드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렉서스도 동참을 한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기록한 S트래픽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정보도 무난하게 다 소화를 시켜줬고요. 여기에서 지금 6월 12일 날 음봉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 점도 무난하게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향후 뉴스도 있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간다기보다는 눌려주면 한번 잡는다 이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유플러스 역시 6월 8일 날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한 후에 조금 지수가 영향을 받았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마 갭을 띄우면 여기 그쵸 1255원을 넘고 시작할 것 같으니까 윗꼬리를 달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할지는 5분봉에 5분봉 아니면 3분봉에 3분 그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대통령 킬러 문항 배제 지시해서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하자 공교육에 관심이 많아졌다 해서 교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니능률 유비온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비상교육 IB 기명 유엔젤 이런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색 있는 뉴스는 2주 공정한 수능 반응을 26일 사교육 대책관께 발표한다 했으니 이번 주까지는 교육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한번 보면요. N능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내렸을 쯤에 이 종목이 갈까 안 갈까 고민했는데 재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5분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5분봉에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올 때 매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능률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일봉상에서 여기 윗꼬리 부분 정고점을 넘어준다면 아직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약간 조정을 받아준다면 한 번 더 빠르게 매매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비온 차트도 볼까요? 유비온 역시도 역배열인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래대금이 283억이 터졌는데 역시 같은 섹터로 올라갔으니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 IB 기능,
유엔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 모두 다 하락 추세 그리고 역배열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거라 이 종목들이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HMB라고 썼네. HBM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세스 보면 코세스가 지금 여기에서 단기 과열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넘은 상태에서 위에 가고 있고요. 또 레이즈셀 역시 여기서도 단기 과열에 걸려 있다는 거. 그리고 PK홀딩스 역시 단기 과열에 걸려 있습니다. 한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세 종목이나 단기 과열에 걸려 있다는 건 그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단기 과열 해제 후에 향후 어떤 차트를 만든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텍 역시도 여기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로 하나오션이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요즘 주가가 엄청 좋은데요. 뭐 많이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저희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지와 저항선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지금 좋은 기대감이 있고 또 차트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살짝 눌려준다면 한 번 더 매매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30분 만에 돌아오는 조선 뭐 호황 뭐 이런 식으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로는 루닛, 신한제, 7호 스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루닛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승은 1조 종목을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는 건 누군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려졌을 때 매매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장대 항봉으로 해서 뭐 여기에 정고점 근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HBM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주로는 FC BGA 관련주도 있거든요. 그 관련주로는 바이옵트로가 있는데 바이옵트로도 이렇게 6월 15일 날 상한가 까지 간 후에 단기 거래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락을 했고 단기 거래 해제 후에 한 번도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으로는 꾸준히 모아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보면 석경 AT는 참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후에 옆으로 모아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지를 받는다는가 이렇게 하는 오늘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이 종목도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해운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흥하해운도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오늘 고가 25.66%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봉상에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자리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장대형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볼 수 있는 게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가지고 점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좋은 자리에 내려와 있지 않나. 그럼 모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거는 분할을 잘 해야겠죠. 분할을 잘하면 이것도 역시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HBM과 FC, BGA 반도체 관련주들 눌려준다면 중장기 종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주도 역시 이슈가 남아있으니 조금 더 눌려준다면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언제쯤 이 종목들을 모아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다면 종목들도 조금 더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런 장대 양봉에서 또 하나 뭐 양봉을 만들고 원래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수가 밀린다면 조금 더 아래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나 좋은 뭐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분할로 모아간다면 반드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에 더 영역이 좋으니까요.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1차, 2차, 3차를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처음으로 돈 들어온 최근에 돈 들어온 예를 들면 교육주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눌림 매매하면 한 번쯤은 쉽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1일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